자, 여러분 오늘은 그 호산붓박물관 김진태 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붓 관리 방법, 아마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붓 쓰고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전문적인 관리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붓은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글씨 쓰는 사람으로서 아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호산붓박물관 김진태 관장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붓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서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보다. 어떤 분들은 뭐 줄었다고 하는데 여가 선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각 시, 군, 면 소재지까지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많이 느는데, 지금 제일 애로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 글을 배우시는 분들이요, 글도 쓰기 힘든데 붓마저 어렵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 못하시니까. 힘이 있느니 없느니 뭐 갈라지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조금만 아시면은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재료학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붓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하얀 거는 양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소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로 여러분들이 서법 이론에 대해서 글을 쓰시려면 약모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큰 붓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잔붓 갖고는 운필이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중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런데 양모 이렇게 큰 붓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큰 붓을 안 씁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몇 미리 하는데요. 그거는 요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정도. 요게 18이에요. 근데 요런 정도는 14란 말이에요. 그건 요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mm냐, 16mm냐, 18mm냐, 20mm냐, 22, 24. 어떤 집에는 홀수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mm, 17mm. 근데 이 1mm 차이가 별거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요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2mm 간격으로 해서 10mm, 12mm, 14mm, 16mm, 18, 20, 22, 24. 그 다음에는 이제 30, 그 다음에 35, 4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양모붓을 다루시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우선 첫째요, 갈라지게 붓을 만들질 않아요. 사용하시다 맨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용하다 갈라지는 이유는요, 이 털이 전부 일자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엉켜 있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붓을 빠실 때 이렇게 빨아서 털이 안 엉키는 것 같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은요, 엉켜가지고 빗질을 해보 말아요. 그래서 이거 걸리잖아요, 이것도. 이러면은 갈라질 우려가 있는 거고, 빗이 통과돼서 걸리는 게 없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갈라지지 않고 쓸 수 있느냐? 첫째, 먹은 여기까지 묻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어느 분들이 여기까지 다, 보통 서예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다 묻히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묻히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중에는. 이걸 깍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이 붓 촉이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먹찌꺼기가 껴서 그렇단 말이에요. 먹찌꺼기가 끼게 되면 여기는 커지고 앞이 좁빗해지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겨서 갈라질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찌꺼기를 끼지 않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붓을 빨라고 했는데, 물론 오늘 쓰시고 한 일주일 동안 안 쓰실 때는 빨아서 놓는 방법 괜찮습니다. 그런데 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먹물만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털이 엉키지 않게 빨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쓰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붓을, 먹물을 묻은 상태에서 뚜껑을 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 썩지도 않고 빨지 않아도 한 달 정도는, 제가 실험한 결과 한 달 동안은 무난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갈라진다, 털이 엉켜가지고 그랬을 때는 이런 빗으로 빗는데 빗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가지고 훑어내리면 빗질한 거하고 똑같은
저희가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요 붓에 대해서 먹지거기가 끼지 않고 갈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첫째, 먹을, 이거 제가 사용하는 붓인데 이런 것들이 전 여기에 눈으로 보시다시피 먹이 안 묻어 있는 거예요. 예.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해놓으면 타고 올라가면 먹지거기는 안 낍니다. 먹을 맨 처음에 여기 1cm 남겨놓고 묻혔다 하더라도 먹물이 쓰다 보면 타고 올라가거든요. 타고 올라가던 먹지거기는 안 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보존이 되는데 이런 붓은 처음부터 묻혀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면 이건 풀리지도 않아요. 3일을 제가 이걸 담궈가지고 부셔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붓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수명도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1cm를 남겨놓고 먹을 묻히시고 어느 붓이든지. 두 번째 쓰지 말고 빨지 말고 쓰신 화선지에다 잘 다듬어서 뚜껑을 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절대 이 붓이 갈라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고요. 그렇게 해도 혹시나 해서 붓이 갈라지는 것 같다 할 때는 바늘을 가지고 굳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도 않는 빗이에요. 바늘 가지고 훑어내리면 빗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잘 다듬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말씀난 중에 안 되는데 예. 그거 작은 거 딱 쓰기 좋은 빗이 예. 실제 수입한 게 그 있어요. 6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던데 예. 그거 좀 사다 놓으세요. 예, 그거 중국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갖다 놓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빗 하나도 제대로 만들질 못해요. 그냥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1cm 정도 남겨놓고 먹을 묻히시고 두 번째는 쓰고 나서 빨지 마시고 화선지에 다듬어서 냉장고에 붓뚜껑을 껴서 두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저는 지금 3달까지 지금 더 본 거거든요. 이상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잘못되면 전부 저한테 그런 저희가 들어오니까 분명히 제가 2달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제가 오늘은 그 붓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붓 빠는 개념이요.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녹아서 빠는 것도 빠는 거지만 수도꼭지를 여기다 대면 흐르는 물이에요. 그럼 물이 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여기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여긴 손 대실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껴있는 먹물이 흐르는 물에 손으로 여기를 눌러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 좋은 생각이신데 이 붓 빠는 개념이 이렇게 하얗게 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물이 나와도 괜찮아요. 먹에 있는 악욕 기운을 빼주는 게 붓 빠는 개념이지 하얗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붓에는 먹살이 붙어야 돼 하는 얘기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붓도 먹살이 붙으면 약간의 탄력이 생겨요. 먹 때문에. 그래서 붓은 빨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 냉장고에는 꼭 두셔야 돼요. 붓 빠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해 봐요. 예. 이렇게 물에다 푹 눌러서 빨면 안 돼요? 안 돼요. 회장님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빠시는 게 아니고요. 절대 여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물에 눌러가지고 예, 이런 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수도꼭지를 여기 대면은 흐르잖아요. 흐르는 물에 약간만 한 1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다 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빠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요 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껴있던 먹물이 이 흐르는 물하고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 말려야 되니까 물기가 있는데 그대로 갖다 보관해. 뭘 말릴 이유가 없죠. 그럼 물기 있는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안 쓰실 때는 붓을 계속 냉장고에 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빠는 방법은 1분 빨 거를 한 2분 정도 해서 잘 짤 것도 없어요. 그대로 화선지에다 이 짜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화선지에다 이렇게 다듬어서 놓으시면 속에 있는 먹물이 한 이틀 되면 이게 붓이 마르면서 속에 있는 먹물이 와서 딱딱하게 맺히죠. 이걸 어떤 분들은 먹을 가지고 부시거든요. 그건 봉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털이 제가 여기서 기름을 뺄 때 180도에
가열합니다. 180도의 열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물 정도에다 갖다 담궈놓는다고 해서 붓이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데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그럴 뻔 없고 따끈한 물에다 대면은 아교가 바로 녹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닦은 다음에 이제 먹 묻혀 쓰시면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먹물에다 그냥 묻혀갖고 쓰면 안 되고요. 여기 딱딱한 걸 묻히려면 한참 묻혀야 되고 잘 풀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일단 붓은 풀어야 먹을 묻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붓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지만 이거 그냥 먹 묻히면 안 되는 거죠. 이 붓에는 풀이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뾰족한 형태를 한 건데 이게 글 쓰는 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상품으로서의 그 저기만 보장이 되는 거지 사용할 때는 이걸 반드시 깨끗하게 그 풀을 제거한 후에 먹을 묻히는 거는 마찬가지로 말랐던 붓도 그냥 먹을 담그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랐다 하더라도 물에 담궜다가 이것이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묻히시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은 예. 다 이제 자기가 붓을 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다시 바로 먹을 찍어 써도 되느냐,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묻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나서는 바로 저기 뭐야 쓰고 나서는 빨 이유가 없죠. 안 쓸 때. 만약에 선생님은 한 달 어딜 가거나 할 때 그때 빨라는 얘기지 사용하고 나서는 빨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붓을 완전히 씻어가지고 예. 뭐 종이 하선지에 하고 한 뒤에 음지에 걸어 놓는 게 좋더라고 내가 볼 때. 예. 좀 걸어 놓고 이제 붓을 너무 오랜 동안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좀 교대를 해서 쓰는데 그때는 걸어서 만져 놓는 게 좋더라고.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말르면 안 돼요? 예? 햇볕을 말르면 안 돼요? 햇볕도 괜찮아요. 먹 묻은 상태에서는. 예. 그런데 굳이 누가 뭐 일부러 그럴 건 없는데 괜찮고 좀 안 먹어요. 그러고. 여기 이렇게 많아도 좀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근데 먹 묻으면 더 안 먹습니다. 먹의 그 향 때문에 좀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가지고선 오래 하신다고 먹 묻혀서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놓으시면. 그리고 풀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끈한 물에 담궈 놓으시면 싹 풀린단 말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수명도 길어지고 붓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렇게 맡아서 냄새가 났다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냄새가 날 이유가 없죠. 먹향도 좋은데 어떻게 벼루나 붓에서 냄새가 악취가 나냔 말이에요. 그건 먹이 썩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썩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딱 대면은 냄새 그건 무조건 다시 빨아서 말려야 돼요. 완전히 빨아요. 예, 완전히 빨아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진짜 정말 제가 며칠 전인가 어느 분이 저 선생님 가져오셨는데 그 붓이 굉장히 귀한 붓이에요. 그거 제가 팔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런 털이 안 나와요. 그게 열 몇 자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있는 걸. 그래서 그때 그 현연서수 갈 때 난 이제 회장님 하나 또 홍 회장님 하나 만들어 드리고 해서 그냥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 귀한 붓을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완전히 썩은 거예요, 요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그 붓이요. 제가 장담하건데 매일같이 써도요. 몇 년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붓은 6개월 쓰면 끝 달거든요. 그건 달아도 끝이 나오는 거예요. 털 자체가 좋은 데다가 만드는 공법도 달리 만든 거라는 말이에요. 칭아리를 지게 해서 요게 달면은 고단께 나오고 요게 달면 고단께 나오고 해서 몇 년도 쓸 수 있는 붓인데 정말 그거 잘 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뭐 물어보실 게? 예. 그 하다 보면 털이 자꾸 이제 빠지잖아요. 털 빠지는 거야. 거를 그냥 계속 뽑아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털이 빠지면은 제가 그 털 빠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20mm 정도 되면은요, 털이 한 20만 개 들어갑니다. 사람 머리에요. 3억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3억 개. 20만 개 정도가 들어가요. 20만 개 들어가는데 20만 개 중에 예를 들어 10cm를 재단을 했다면 붓이 기장이 10cm라면 10cm, 9.5, 9, 0.5mm 간격으로 내려가면서 짧은 털이 들어가서 붓이 이런 삼각형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원털로만 하면 이게 소울마냥 앞이나 뒤나 똑같아요. 양털은. 그런데 여기다 칭아리를 줘서 넣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용어로 다 흘려서 만든다고 하는데 붓을. 여기 선생님이 그 전에 배우셨던 붓들은 이 붓이에요. 제가 이거 박물관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3, 40년 전 붓인데
우남 조순인 선생이 배울 때 이 법 갖고 썼어. 상해공의 정봉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소조필 정봉. 아니면 뭐 설련오필 정봉. 아니면 이정화 정봉. 정봉이라는 건 분 이름이고 그 나머지 얘기는 다 그 만든 사람 상호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여초 선생이 제일 많이 쓰셨던 거예요. 그분은 국산붓 안 썼어요. 이거 쓸 때가 첫 번째 제가 국산붓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쓸 때 우남 조순인 선생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 붓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면은요, 면도칼로 끄는 것 마냥 이건 몰아서 만든 붓이에요. 이건 수명이 짧아요. 그 대신 예서에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붓들은요, 흘려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자르듯이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칭아리를 5mm 간격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초서나 구성궁 예천명 같은 건 좋은데 예서 같은 데는 재미가 없는 거야. 전서나 이런 데는. 그 전서나 예서는 조금 몰아서 만든 붓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해서나 행초서 같은 건 흘려서 만든 붓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누가 제대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붓을 썼을 때 요건 살짝만 달아도 이건 끝이 안 나와요. 이런 붓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여기 뭐 상해공연이 뭐 소주오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적대국가기 때문에 이게 일본으로 들어올 때 이거 다 지워야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반공법에 걸렸어요, 이 붓이. 나중에 이제 수교가 되면서 이렇게 뭐 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들어왔지만 이게 그때 쓰던 붓들이에요. 동방연세 사법탐험회라든가 이런 데서 여촌생이 이 붓을 갖고 가르쳤던 거죠. 이건 이제 몰아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쓰시는 분들은 아까 그 내가 좋다고 하는 붓은 흘려서 만든 붓이기 때문에 그건 수명이 이거보다 10배가 더 강해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하시면 정말 붓은 저는 그 대신 뭐 영업의 지장은 좀 있지요. 자꾸 여러분들이 썩혀야만이 좀 더 팔 텐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붓은 썩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보면 정말 기분 나빠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걸 평생을 한 사람이니까 어떤 분이 붓을 가져왔는데 보면 관리를 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붓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야. 그건 장사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거를 나는 드렸는데 받아 쓰시는 분들 귀한 줄 모르시죠. 이게 염소라고 하는 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양모라고 얘기하는데 이 등급이 수십 가지입니다. 붓 만드는 거는 10가지가 있어요. 그 나머지 밑에 하급은 솔 같은 걸 만들어요. 페인팅 브러쉬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고 그 위에 상급만 이거를 호라고 하잖아요. 여길 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봉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모필 재료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1kg에 300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까지 있어요. 내가 이거 오픈할 때 조금 가져와서 몇 자루 만들어 놓은 붓도 있습니다. 박물관이니까. 그럼 이 밑에 털들은 솔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그런 건 뭐 몇십만 원도 안 가고 이런 것들이 많지. 이게 붓 만드는 재료는 굉장히 귀한데 이게 온난화 기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털이 안 좋은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옛날 거와 똑같은 품질로 가격을 10배를 달려면 그런 상관이 없는데 가격도 올라가면서 품질도 안 좋은 게 그렇게 되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 쉽게 팔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임자가 딱 한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만들어서 보니까 10자루인가 뭐 11, 두세 자루 나와서 우리 회장님 하나 드리고 홍 회장님 하나 드리고 그랬는데 예. 그 이후에 그냥 그렇게 썩히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붓 갖고 잘 쓰시다 나중엔 저기 뭐야 작품할 때 쓰세요. 지금은 그런 붓은 안 만들어요? 지금 그 예서에 쓰기 좋다면서. 예, 이제 이걸 하려고 제가 맘 먹었어요. 맘 먹었는데 이제 중국하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원자재 구입을 하면 이제 이것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박물관이라는 게 그냥 박물관 아니에요. 남이 없는 걸 다 해놓는 거예요. 저 전봉이 우리가 80년대에 한자로 심었네. 이게요. 네.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제가 가봤거든요. 안희성에 있는데 설련 호필창이라고 하는데 2000년 역사입니다. 붓의 역사가요. 지금 책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 살지도 않았을 180년. 예. 이거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또 드릴게요. 이 붓 만드는 거예요. 붓 만드는 사람 많아요. 전혀 글 몰라요. 글을 모르고 붓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나오는 붓들이 국산이 됐든 뭐가 됐든
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이름 하나 쓸 줄 모르고 중봉이 뭔지는 더더구이 모르고 그냥 만드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 그 예서 같은 거 쓰기가 참 편하거든요. 이런 붓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근데 이게 만드는 공법도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한 끝에서 봉에서부터 뒤까지 한 2cm 정도가 맑아요.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허옇고 이런 기술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회사에 제가 가보니까 2000년 됐습니다. 이 설련에서 그 양모붓을 만든 지가 어떤 사람이 양모붓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부터 했다는데 절대 이거 10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엔 전부 저 선생님 뒤편에 있는 그 까만 붓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게 청설모예요. 이거 지금 사라진 붓이거든요. 잘 안 써요. 이게 청모하고 뒤에 여기 노란 거는 황모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었다고 해서 이 붓의 이름은 명칭은 청황모예요. 풀을 청자에다가 누르 황자에다 털 못잘 써요. 그럼 이 뒤에 거는 쪽제비 털이고 앞에 거는 까만 거는 청설모예요. 이 붓은 다 사라진 붓이에요. 이 붓은 장액이라고 있어. 노루 겨드랑이 털로 된 붓. 노루 장자에다 겨드랑이 액자를 쓰거든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안 써요. 그 다음에 쪽제비는 지금 써요.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돼 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그런 거 중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수입해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붓이 이런 붓들이었어요. 그러면 광화문 같은 걸 뭘로 썼느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붓을 만들 수 있는 털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털로 만드는 거거든요. 저게. 그럼 제주도에도 쪼락말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큰 붓을 만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다 여기 내가 아는 선생님 두 분도 한 분은 이완가에서 붓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마지막 필장이고 한 분은 지 장인이면서 붓 만드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이런 붓밖에 못 만들어. 큰 붓을 못 만들어. 근데 이완가에서 만드는 분은 이런 붓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완가에서 만들었던 그 벼루도 그렇고 먹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일본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완가에서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방식은 일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붓 만드는 걸 보니까 붓 만드는 기술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중에 제가 3가지를 아는데 4가지를 아는 거죠. 종이로 말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청나라 때까지만 그런 붓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아서 만든 붓 갖고 그럼 광화문이니 뭐니 큰 액자붓이라고 해서 큰 붓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서법에 의해서 쓰는 이런 중국에서는 특히 서법이라는 얘기 하니까 이런 붓들을 썼고 일본 애들은 이거 못 써요. 특별한 사람 아닌다면. 중국에서 지금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절대 그거 내가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법이론 모르고 쓰는 거예요. 손목으로 움직이죠. 단봉 갖고 굵게 누르죠. 1분필 써야 되는데 1, 2분필 써야 되는데 3분필 이상 누르죠. 그건 서법이론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이 지금 이 큰 붓을 쓰는 거예요. 일본서 절대 일본의 서법가나 중국의 서법가들 이거 주면 못 써요. 이런 붓 갖고 쓰는 거지. 우리만 이제 이걸 가지고 쓰는. 제가 이제 일본에도 좀 있었는데 보니까 특별한 사람, 그냥 일본 애들 서도라고 하는 건 다 작은 붓이에요. 요만한 붓 갖고들 쓰지 이런 붓은 안 씁니다. 중국도 가보니까 뭐 서법가라는 사람들이 그냥 잘 갈지도 않아. 먹물에다 이런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런 붓은 못 써요. 이런 붓 갖고 다 쓰는 거지. 이게 붓도 이게 천태만상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왕이지 선생이 뭐 난정서를 썼는데 서수필이다. 서수가 뭐예요? 쥐수염인데 쥐수염 내 평생에 3번 만들어 본 거예요. 쥐 한 마리를 잡으면은요 이쪽에서 4개 이쪽에서 4개 해서 한 마리에서 8개 뽑아요. 네? 아니 제가 언젠가는 다 그야말로 연구 자료 내가 논문서도 쓰려고 다 해놓은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단대 교수가 학생들한테 시켜가지고 문헌에 나오는데 서수는 보질 못했잖아. 그게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가져오면 해주겠느냐. 가져왔어요. 학생들 200마리 잡았어요. 그럼 200마리면 1600개입니다. 털로 하면. 1600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쥐수염으로는 절대 붓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털이
보통 털은 이렇게 생겼다면 쥐수염 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 마냥. 이게 10개, 20개가 모이면은요, 뒤는 도대체 묶고 대나무에 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수에다가 비슷한데 서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쥐수염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긴 털하고 겸호해서 만드는 거예요. 겸호라는 건 2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겸호예요. 지금 이것도 양모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속에 딴 게 들어가면 겸호예요. 겉으로 보기에 희니까 양모지. 100% 양모만 무심필이라는 것만 양모붓이에요. 거기에 돼지털도 들어갈 수 있고 소털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호예요, 그게. 그래서 왕이지가 난정서를 쓴다고 그 얘기를 듣고 서수필을 만들어 달라서 했는데 그 1600개라는 걸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그만큼이 더 들어가니까 붓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보다 요만한 형태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빼축하게 하는 걸 풀 매긴다고 하거든요. 풀 뺀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맨 처음에 이런 붓을 갖다 풀에다 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매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훑어내려요. 이건 뺀 거예요. 풀을. 풀 매기고 뺀다 이 얘기가. 근데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풀을 매길 때 요건 매긴 거고 그 다음에 빼축하게 할 때는 빼야만이 이게 빼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보면은요. 쥐수염에서는 무지개색이 뜹니다. 예.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같이 미쳐야만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몰라. 그래서 서수가 아닌지 긴지는 이렇게 햇빛에 딱 비춰보면, 불빛에 보면 무지개 빛깔 나와요. 푸른 것도 나오고 붉은색도 나오고. 그래서 서수가 그렇게 좋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난정서라는 걸 썼잖아요. 얘기론. 난정필이라고 여기 있어요. 월전 정주상 선생이 하던 지금 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난정서를 쓰면서 이북 갖고 난정서를 쓴다는 거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근사치는 안 가는 거죠. 서수 가져야 돼. 그래서 서수가 없으니 소귀털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데 소 여기서 뽑는 거예요. 이것이 서수하고 비슷한데 이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먹을 잡질 않아요. 이렇게 이걸로만 만들어서 하면 한자 쓰기도 전에 먹이 쭉 빠진단 말이에요. 나이론 같이. 털이라는 건 먹을 잡고 있어야만이 선생님이 행서를 쓰려면 5잘 쓰거나 7잘 쓰거나 할 때 먹물이 있어야만이 그게 나오지. 그래 쭉 빠지면 한자도 안 되고 그냥 그 다음 글씨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소귀털붓은 꼭 어떤 거든지 간에 겸호를 해서 썼을 때 특히 양모하고 겸호가 돼도 상관이 없고 잘 어울리는데요. 서수필과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난정서 쓰게 되면 그때는 아마 그런 거 한번 써보시면 양모로 쓰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에 따라서도 붓이 틀리다는 게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난정서를 서수필로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서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붓은 못 봤잖아. 그래서 제가 평생 3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그 만들기 깨름칙해요. 한 달 동안 내가 약품에 담궈놔요. 비위생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약방에서 그냥 사다 소독제 같은 거 그냥 계속 담궈놨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다림질을 해서 붓을 만드는데 서수 쥐수염만 갖고는 붓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붓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요. 우리나라 역사 전부 가짜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필사에 대해 고려 대외 관계사라는 거 김유현 박사라고 명지대 그 박물관장도 하시고 교수 그분이 필사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서 내가 봤더니 대외 관계사의 필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부 엉터리예요. 양모붓은요 100년이 안 됐고요. 만약에 이런 황모나 이런 거는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옛날 글씨를 본다 하면 2000년 가까이는 돼요. 그런데 중국이 2000년이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 후한시대 200년부터 나와요. 시대 이전 뭐 고려시대, 고려. 아, 그때도 당연히 그러면요. 그렇죠. 잔붓들 만들었지 큰 붓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다 체크를 해놨는데 필사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구전으로 들은 얘기가 책에 올라가서 그게 사실화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가 일본 책을 2권을 내가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저는 일본 기술 갖고 있거든요. 히로시마 가와지리에서 제가 일본 그 붓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나미 있을 때.
그런데 그 책에는 일본 애들 책은 정확해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 걔네들이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틀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털을 중국 붓이 좋은 이유는 털을 쪼갠답니다. 쪼개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붓을 만드는 털은 원초형이에요. 납작하거나 삼각형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도요. 겨드랑이 털 같은 데는 납작해요. 머리카락 동그랗고요. 요 속눈썹 이런 거 다 동그래요. 그러니까 붓 만드는 건 전부 다 원초형으로 돼야 되는데 원초형을 설령 갈른다고 하면 반달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갈른다고 하면 반의 반달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붓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붓 만드는 과정이요. 25개 과정에 반복이 돼가지고 기본에 102번 손 가야 붓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102번을 안 하고 빨리빨리 만들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90번만 하거나 100번만 하고 2번을 안 하죠. 분명히 나타나요. 그 2번 못한 게 쓰는 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거는 지켜서 해야 할 거예요. 102번 하면 102번 이상으로 가면 좋은데 이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나오는 붓들이 제가 꼭 하나 요거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에 제가 참 이거 창피한 건데요. 지금 제일 붓이 앞서 있는 데가 중국은 분명해요. 일본보다도 앞서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상품화 아주 귀여워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40년 전에 일본 애들 많이 들어왔을 때 이 필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붓을 일본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이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국가 망신이거든. 근데 이런 데도 관광공사에서 뭐 허가 다 내주고 한 거예요. 이런 붓 파는데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붓이 아니죠. 만드는 과정도 털만 갖다 꽂아놓은 거죠. 자, 보세요. 관광상품이라는 게 그래. 이게 우리나라 거고. 이거 중국의 관광상품. 케이스 기가 막히지. 예? 이런 붓들.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칠도 안 돼요. 왜? 칠을 하려면 빠지질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아니, 속에다 이걸 왜 끼느냐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풀을 빼놓죠? 그럼 완벽해요. 겉으로 보면은. 이런 거, 이거 내가 박물관이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와요. 여기 오면은, 제가 이거 한글로 하는 이유가, 제가 만드는데 다 한문 들어가면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뭐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 자존심 상해서 제가 한글로 다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런 거 다 그 사람들 자랑할 때 이거 내밀지, 야, 네 관광상품 이렇다고. 이거는 감추지, 안 보여주지. 우리도 과거에 이랬단 말이야. 이걸, 여기에 보면 무슨 뭐, 대한민국 뭐, 무슨 뭐, 여하튼 별걸 이래가지고, 제가 아오모리 가봤어요. 물산전 할 때 저도. 가봤는데, 정말 일본 애들 제품 기가 막히거든. 못 내놔요. 내가 잘 만들었어도. 그때 게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해서 저 냈어요. 아니죠. 제가 일본 애들한테 이 글씨는 여초 선생이 쓴 글씨, 저 글씨를 내가 집자를 했고, 일본 애들 이렇게 만드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중국 있을 때. 이거 지금 여기 내놓질 않았어요. 몇 자로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30만 원이에요. 3만 행. 그걸로 쓰면 글씨가 더 잘 될까? 잘 되죠. 우리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안 돼요. 칠했다고. 근데 일본 사람은 칠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보통 거 좋은 거예요? 부터는? 붓 좋죠. 이거는, 이게 그 당시에 30만 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쪽제비털로 이다치 후대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 쪽제비털 붓을 제일 칩니다.
옥제비 털로도 만든 게 있네.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은 다누키 후대를 쳐요. 다누키가 뭐냐면 너구리예요. 너구리 들어간 털로 만든 붓.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내가 물산전 할 때 이걸 가지고 나갔더니 비싸서 안 사는 거지 나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붓 한 자루에 10,000행씩인데 이 세 자루는 30,000행인데 특별히 서도하는 사람 아닌다면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지. 그걸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아, 비싸게 들어간 건데요. 털이 좀 비싸. 아, 좋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안 할래 말래도 하려면 걔네들한테 깜빡하게끔 만들어 놓고 보여줘야지. 비싸서 못 산다는 얘기는 괜찮은데 나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야, 기가 막히게 좋은데 비싸다. 이 소리 들은 거예요, 이게. 그 완전히 그 원산지 표시도 그냥 메드 인 코리아라고 딱 집어넣어서 여촌생 글씨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나갔더니 이게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필요하겠다. 네? 필요하면서. 그래서 글씨들 잘 쓰시면은 붓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